오늘 저는 오히려 미중 대립 속에 한국의 입지 및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 논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할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때리고 있는데 데이터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냐?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우리가 78년 이후 지금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78년을 언급한 이유는 중국의 계획개방 시작입니다. 그리고 79년 1월 1일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중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들어가는 계기가 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로 보면 되고요.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Made in In보다 World Made가 더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 나라별로 자기가 우세 있는 영역만 생산하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밸류 체인별로 R&D를 잘하는 데서 R&D를 하고 생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생산을 하고, 최근에 베트남 같은 지역이죠. 과거에는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소비시장,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데를 말하면, 그래서 밸류체인이 다 이렇게 분절별로 가장 잘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월메이드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인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난 일주일에 중국의 국제 소비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됐는데요. 오늘 일부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초격차를 이루어내야 될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하이난에서 진행된 제3회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에 관해서 간단히 제가 언급하고 갈게요. 사실 미중 갈등 시대에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 사실 현지에서는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외국 기업이 계속 중국 시장에 관심 갖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중국이 이제는 코로나 정책을 지금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가 한국에서 지금 관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이난에서 보게 된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를 통해 본 제 느낌은 중국 사람들은 과거에 소비를 해외에 나가서 했습니다. 특히 그 면세품,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럽 가거나 혹은 일본 가거나 한국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 면세 상품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이번에 하이난에서 열린 중국 국제 소비재 박람회에서 보니까 하이난 자체를 국제 면세 지역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고 이제는 현지에서 사라. 브랜드, 그리고 중국 국산들 다 브랜드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소비재 박람회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국 부총리가 이제는 고품질 소비재 수입은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주로 국내 소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에 31개 성시 당서기와 성장들이 다 현장에 왔을 정도로 중국 국내 소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장들도 다 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소비 부양을 엄청 지방 당 영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한다 라는 게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산 싸구려라고 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중국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기사에 나온 데이터를 하나 보고 갈게요. 중국과 그리고 중국 대만 지역 우리가 지금 다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다 수출로 먹고 사잖아요. 중국, 대만까지. 그래서 이게 수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이 전국경쟁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수출액은 5,479억 달러에서 6,836억 달러로 24.3% 늘었습니다. 24.3% 굉장히 높게 늘은 거 보이지만 그 동일한 시간대 중국은 수출액이 2조 501억 달러에서 3조 6,045억 달러로 75.8%나 눌렀어요. 대만은 2,167억 달러에서 4,779억 달러로
120.5% 증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지난 10년간 수출 증가율이 대만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유를 보면 한국이 수출이 가장 큰 버튼목이 반도체 수출이었는데 이게 중국하고 대만에 그게 따라잡힌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할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때리고 있는데 데이터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냐?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 싫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결론이 나왔지만 경제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인텔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이 계속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의 투자 확대를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 보셨지만 여러분이 가장 주목한 테슬라도 지금 올해 3분기에 상하에다가 배터리 메가팩 공장을 지금 착공할 예정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글로벌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이번 소비재 박람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앞에 제가 데이터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중국 국산 상품이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상당 부분 한국 제품을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데이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2023년 2월까지의 한국 수출입 추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는 지금 2분기 데이터로 보면은 마이너스 53억 달러.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이너스 데이터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지금 한국 경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를 찾으면 하나는 중국 국산 상품이 굉장히 경쟁력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한국 무역 통계 진흥원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나리오를 2개 짜봤어요. 만약에 한국하고 중국이 좀 더 가까이 가고 미국하고 이렇게 블록화를 했을 때 한국 경제의 손실은 우리가 수출 엑스포저로 봤을 때는 1,098억 달러 정도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가고 중국을 블록화할 때는 한국 경제의 손실은 1,558억 달러. 중국을 블록화했을 때 손실이 더 많은 걸로, 거의 500억 달러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래도 저래도 미중이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 동맹국 간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지경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중 갈등을 겪고 이거는 추세적인 것이고 지금 몇 년 사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 50년 전체 시대적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계속 여기에서 안 좋은 거냐? 이런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오히려 미중 대립 속에 한국의 입지 및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논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태 전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취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아베 1기 내각 시기, 그게 2006년부터 2007년이거든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주장한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대만 지역 지나서 저기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는 그러면서 보면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 걸 보입니다. 미일 동맹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흐름에 맞춰서 중국은 방어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이 꼭 지켜야 되는 그 방어선이 있어요. 그게 제1열도선, 제2열도선, 제3열도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1열도선은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 지역을 지나서 필리핀에 이르는 것이 중국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제1열도선입니다. 왜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 이 제1열도선은 중국 동부 연해 지역, 동부연에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의 60% 이상은 가장 발달된 산업은 다 중국의 동부연해 지역에 있어요. 그럼 혹시 미사일이라도 날아가게 되면 전체 동부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군대가 한국에도 주둔해 있고
대만에도 있고 지금 일본에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1 열도선을 중국 해군이 꼭 지켜내야 되는 이 선으로 방어선으로 봅니다. 만약에 제1도선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2 열도선인데 제2열도선은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걷는 이 선입니다. 이거는 제1도선과 거의 400km 뛰어나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고 거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3 열도선, 이것이 중국 해군이 지켜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국 제2열도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미일 동맹이 지금 자유와 번영이 호라고 해서 지켜내는 선과 중국이 지금 이 제1도선의 안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는 미국한테, 일본한테, 그리고 중국한테 모두 아주 중요합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입장이 대치되는 전략적 관계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한국이 지리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 반도체 기술 굵기를 제시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포함해서 전기자동차 미래 산업연에서 중국을 또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가장 잘하는 배터리 산업, AI 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 제품, 통신기 이런 걸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고 가장 가성비가 가장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생산 가치로 볼 때 4조 달러 넘어가거든요. 미국은 2.3조 달러입니다. 중국은 유엔에서 렐거한 모든 산업 생태계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또한 중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과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좋아서 글로벌화를 굉장히 가속화시켜왔고 그 속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 우세를 앞세면서 너 좋고 나 좋고 하면서 서로 윈윈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겪으면서 할 수 없이 미국 쪽에 서야 되는 나라와 중국 쪽에 서야 되는 나라 간의 이 무역 관계가 지금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세계는 중국 떠날 수 없고 중국은 또 세계로 나가야 되고 그럼 누군가는 이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레버리지 공간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여기 보면은 세계 K라고 붙는 브랜드들이 글로벌에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K-팝, K-드라마 등등등등. 그래서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문화적 이런 친근감을 이용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어서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만들고 그걸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로 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열리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국이 못하는 쪽은 오히려 또 한국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V 장비라든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은 네덜란드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중국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비즈니스 기회가 또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중국 갈 수도 있고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장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 시대적 흐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은 미국하고 동맹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지경학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의 운명이고 중국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세계 진출 전략으로서 쓰고 있는 게 1대1로입니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챈조라는데 원래는 그게 시작점인데 우리가 선을 계속 그으면 한국에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도 그렇고 해상 실크로드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대외 진출 전략에서의 꼭지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확대의 플랫폼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또 하루아침에 중국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작년에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과의 경쟁력 우세를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10년 내에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공존하면서 절대적 경쟁력을 중국에 비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력,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전략이 왜 그럴까요? 중국을 떠나면 중국 당연히 힘들지만 미국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포함해서 유럽, 중국 시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한국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또 중국 부품이 세계로 나가고 또 중국 기업이 세계로 나가는 이런 한국이 하나의 세계의 물류 허브 그리고 무역의 허브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적 운명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되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44개 품목에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세계 1위 품목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국에 와서 생산하게 하면 그게 한국의 부가가치가 남고 그게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 확보는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월등히 잘하는 산업과 품목을 갖다가 거기 핵심 기술만 한국에 갖고 오고 나머지는 한국의 부가가치를 붙여주면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거든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인증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좀 다릅니다. 보통 평균으로 말하면 51%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요. 근데 산업별로 좀 다른데 적어도 중국 거 한 30% 이하를 갖고 오면은 확실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일자리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문제, 그리고 미래 산업의 선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국은 중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품목을 한국에 생산하고 또 중국이 필요하는 미국 같은 기업들이 잘하는 품목을 한국에서 통해서 중국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 남으면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딱 하기 좋을 때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가장 큰 경쟁력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한국이냐? 한국이 와야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GDP 80% 이상이 되는 국가들과 59개 국가하고 FTA를 체결했어요. 경쟁력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허브, 경제 허브, 아태 경제 허브 지역이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홍콩, 그리고 동남아 주요 도시, 중국 주요 도시를 가는 비행기 거리가 3시간 이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업들이 관리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3시간 내에 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좋은 우세에 처해 있고 편리한 생활 환경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육해공, 인프라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가장 발달된 IT 환경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인력이 풍부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인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K 문화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어느 나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압감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브랜드의 파워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을 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면 법인을 등록하는 즉시 수출입이 자유롭게 합니다. 이건 한국의 굉장히 법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념적인 문제를 자체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 핵심만 갖고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서 대부분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와 호흡하고 세계가 중국하고 호흡하고 이래서 양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대적 운명에 가장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머리를 쓰면 한국은 초격차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